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무소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예, 요즘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렸어요. 그쵸? 예, 이제 곧 뭐,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요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예,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고 이제 어제 사퇴를 선언을 했죠. 예, 이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냥 윤석열 씨라고 할게요. 이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 이 대선 후보로서 두각이 되면서 지지율이 뭐 1위로 지금 올라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윤석열 관련 테마주 뭐 이런 얘기를 윤석열 관련 테마주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대선주를 제가 뭐 대선 후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언급이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우리가 대선 후보로 한 번씩 이렇게 언급이 됐던 사람들 뭐 저번에 출마를 했던 뭐 홍준표 그리고 유시민 그리고 김경수 그리고 홍정욱 김세연 이런 사람들 기타 지금 현재 윤석열 씨와 뭐 이재명 이낙연 씨 뭐 이 세 분은 지금 뭐 지지율 1, 2, 3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뭐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들 외에 그 외 기타 대선 후보로 한 번씩은 이렇게 거론됐던 분들도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한다든지 또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씩은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선주라는 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친인맥 관련주입니다. 그죠? 왜 먼저 친인맥 관련주가 먼저 가냐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나가겠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대선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정책주는 서두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곧 이제 대선 후보들이 한 명씩 이제 이렇게 대두가 될 건데,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단기 테마성을 가진 테마주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번 윤석열 그 사태 사건으로 인해서 윤석열 씨가 지금 지지율이 1위로 올라갔는데 그 관련돼 있는 뭐 윤씨라는 파평윤 씨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어떤 고향 부모님의 뭐 거주하셨던 공주시 충청도 공주시에 이렇게 이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서울대 법대 동문들 자 이렇게 해서 참 대선 테마주라는 건 참 희한합니다. 그죠? 같은 성이라고 같은 대학교에 나왔다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친인맥주 또는 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친인맥 관련주가 먼저 상승을 합니다. 어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실히 상승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대선주는 이제 정책주에서 나오죠. 그래서 한 사람씩 대두가 되어서 나는 대선 출마를 하겠다. 그리고 대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식으로 정책을 일구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선 정책주 바로 대선 정책주가 바로 실질적인 대선주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언급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들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러면 대선주를 이런 위험한 대선주를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대선주가 위험하다 그러면 마냥 위험한데 수익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위험 고수익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대선주는 위험해서 하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대선주에 투자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뭐 5배 10배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속이 쓰립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내가 대선주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수익이 나는 거 보면 좀 부럽다. 예,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탐욕이 없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위험한 대선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저는 뭐 이명박주, 박근혜주, 뭐 문재인주, 예, 대통령이라는 말은 좀 뺄게요. 예, 그 관련주들에 당연히 투자를 해서 제가 목표로 하는 수익을 다 달성을 한 건 사실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 대선주를 투자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선주는 그렇게 위험한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예, 이 방법론이라는 거죠. 그죠? 이 방법론들이 실질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데, 우리는 그냥 급등하고 막 급락하고, 예,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 홍정욱 관련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홍정욱 관련주. 예, 뭐 홍정욱 씨는 뭐 우리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 그죠? 굉장히 좀 외모가 굉장히 뭐 출중합니다. 출중한데, 그 홍정욱 씨의 딸이, 그죠, 마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뭐 실질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또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뭐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정평이 나 있고요. 또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파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또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굉장히 우리 여성분들을 보시면 아유 되게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외모도 출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지금 현재 김종인 그죠, 비대위 위원장이죠, 그죠, 국민의힘에 그분이 40대 대통령을 이렇게 거론할 때 대표되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바로 첫 번째가 이 홍정욱이라는 이런 우리 오늘 분석해 보고자 하는 홍정욱 씨가 있었고, 또 김세연입니까, 그죠? 예, 동일 고무벨트 관련해서 그 기업 경영, 이제 뭐 경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두 사람을 언급을 많이 했고, 그 두 사람의 종목이 굉장히 좀 핫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제2의 제3의 이 홍정욱이라든지 김세연이라든지 관련 이런 주들이 한 번은 이렇게 반등이라기보다는 단기 급등할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홍정욱 씨가 나올 걸로 예상해서 대선주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대선에 출마설이 제기가 되지도 않고 실제로 말이 아예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 대선주로서 어떻게 상승을 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좀 오산입니다. 오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홍정욱 씨 관련해서 홍정욱 씨 관련해서 대선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실제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꼭 그래요. 우리 대선주 투자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서현이라는 종목으로 우리 뭐 윤석열 관련주가 있었죠, 그죠? 예, 이 관련주가 좀 헷갈립니다. 이 서현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죠? 예, 그 서현은 윤석열 관련주이죠, 그죠?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그죠? 서현.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하고 또 내려앉고, 그죠? 하락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서현이라는 종목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윤석열 씨가 뭐 검찰총장을 사퇴를 하고 나서 급등도 하고 뭐 급락도 하고, 급락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동반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상 어떻습니까? 윤석열 씨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윤석열 관련주 지지율이 오르면서, 그죠? 윤석열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일제히 상승한 거 아닙니다. 순환해서 상승을 했어요. 서현이 가다가 상승을 뭐 하고요. 그 다음 다른 뭐 종목들이 또 상승을 하고요. 한국경제TV라든지 또 상승을 하고. 근데 그 일자들이요, 물론 비교적 좀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근래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친인 맥주, 서울대 뭐 법학과 이렇게 동문 관련주였는데, 이분이 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파평윤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파평윤씨면서 또는 뭐 그 서울대 동문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상승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친인 맥주도 상상을 초월해서 대선 테마주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죠? 관련해서 이렇게 그 파핑유시니까 파핑유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의 대표들이나 임원들이 있으면 테마주로 엮여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상승할지는 물론 과거에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대선주를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조금의 유추는 가능한데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유추를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김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대표이사나 임원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김, 이, 박, 이 세 성은 되게 많은데 그럼 그건 과연 테마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인들은, 일반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일단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씩 대선 후보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정책을 쏟아내려면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좀 남아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정책주가 가기 전에 먼저 가는 것이 바로 친인 맥주니까, 그러면 윤석열 관련 테마주, 이재명 관련 테마주, 이낙연 관련 테마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그죠? 그 외에 기타 대선 후보감들의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3달 정도 또는 길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까지도 이 친인맥 관련주가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러움에서 좀 탈출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 수익을 고스란히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 방송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 오늘은 대선 여기까지는 대선 테마주에 대한 어떤 현황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홍정욱 관련주로서 이제 출발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벽산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뭐가 있냐면, 자, 벽산이 있어요. 벽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산 다음에는 또 어떤 종목이 있느냐, 한국 프렌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죠, 우리 일반인 투자자들이 그냥 뭐 홍정욱 관련주 이렇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벌써 예전에 다 해먹은 건데 또 지금 이야기를 하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대선 출마설이 제기가 되면 또 그 관련 종목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세팅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한국 프렌즈라든지 뭐 인터넷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벽산, 그리고 휘닉스 소재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조선, 자, 그리고 KNN, 그죠? KNN, 그리고 제가 제일 유심히 보고 있는 뭐 고려산업,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말고도요, 여러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대표적인 종목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지금 뭐 하면 벽산부터 한번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이 벽산은 홍정욱 관련 어떻게 보면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홍정욱 관련 대표주인데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벽산이라는 종목이 지금 차트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지지선에 딱 걸려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죠? 예, 지지선에 걸려 있는 시점인데 이 시점은 뭐 확실히 매수 타임이 됩니다. 매수 타임이 되고요. 그리고 상승 동력이,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회사가 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홍정욱 관련주로서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관련 테마주를 어떻게 준비를, 세팅을 다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세팅을 다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팅을 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종목들이 세팅을 해놓고 그 중에서 정말 지금 현재 매수 타임인 종목, 홍정욱 관련 대선 테마주가 아니라고 생각하자고요. 뽑아 놓은 거는 홍정욱 관련주를 이렇게 뽑아 놓으시고, 그죠?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게 만약에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는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종목 한 6개 중에서 우리가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는 그렇게 회사가 상승 동력이 많이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일반 투자에서 6종목 중에서 어떻습니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먼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는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안 된다, 또는 홍정욱 씨가 대선 후보에서 어떠한 언론이라든지 또는 그 야당에서 국민의힘이죠, 거기서 어떤 언급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뽑아서 기다려 주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굳이 홍정욱 관련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하고 안전한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회사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죠? 그냥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만약에 이 내가 뽑았던 종목들이 중에서 한두 종목이 만약에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된다, 그걸 기다려주는 거죠, 역으로.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그게 아니라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돼 있는 종목을 미리 그 중에서 좋은 회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대선 테마주가 아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매수를 해서 기다려주는 거죠. 즉 말하자면 대선 테마주로 안 간다 하더라도 이 기업 가치 자체가 상승할 동력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대선 테마주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 벽산이라는 종목인데, 이 벽산이라는 종목은 지금 만약에 말이죠, 언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굉장히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하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셨다가 만약에 홍정욱 관련주가 어떻게 됩니까? 대두가 돼버리면 홍정욱 씨가 대선 출마를 한다, 또는 대선 후보로서 충분히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단기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들이 올라간다 홍정욱 씨가 대선 나온다, 그때서야 사면은 벌써 어때요? 오늘 오후에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나오자마자 벌써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 산 바라보듯이 쳐다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투자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 식으로 추격 매수해서 또 뭐 그 다음날 또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시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 되면 굉장히 불안한 투자가 돼요. 왜? 일단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4시 반에 예를 들어서 그런 홍정욱 씨에 관련된 있는 기사가 엄청나게 떴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갭 상승을 해버립니다. 또는 상한가를 바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의 투자는 먼 산 바라보는 그런 투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사놓을 걸 라는 그런 후회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조금 먼저 전지적인 선도적인 입장에서 좋은 기업,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로 홍정욱 관련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종목, 지금 현재 6개를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이 6개 중에서 좋은 회사의 종목은 대선주에 편성이 안 되더라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니까 일단 매수를 하는 거죠. 일반 투자자로서. 그죠? 일반 투자로서. 그런데 홍정욱 씨가 만약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하두가, 이슈가 언제 나올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이슈나 하두가 나올 때, 단기 급등을 할 때 그 수익마저 우리가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왜 대선주가 위험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지 않은 회사에도 대선 테마주에 편성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도 급등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급등 하길래 이거는 10배짜리다 뭐 이런 말들이, 유흥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한 300% 상승해 가지고요, 한 이게 1000%까지 간대요. 그래서 300%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고점에서 다시 흘러내리면 이 회사는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다 그러면 상승할 여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안 좋으니까. 기업이 안 좋으니까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 여력의 폭이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투자를 고려하실 때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여러분들도 인터넷만 치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일단 홍정욱 씨가 대두만 되면 단기 급등을 할 수 있으니 그 종목 중에서 좋은 회사를 골라서 우리가 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리자는 겁니다. 물론 그 매수 타임을 또 한번 잡아놔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수를 해놓고
어떻게 해요? 그 기업 가치 자체로서도 상승할 여력이 크고, 더군다나 홍정호 관련주로서 편성이 돼서 또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수익을 이제 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선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떻게 해요?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벽산 같은 경우, 그래 첫 번째가 바로 벽산인데, 이 벽산은 지금 현재 충분히 우리 매수 타임으로서 매수 이력이 충분하다. 그리고 수익성이라든지요, 한번 볼까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지지선을 딱 동반했기 때문에 지금 타임이 어떻게 보면 좀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뭐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3월 11일 오후 2시 43분입니다. 시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바라보자는 거죠. 차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래서 기업을 클릭을 한번 해보니까 이 회사 자체는 2019년에는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결손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2020년도에는 실적이 훅 하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은 부채 비율도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보율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의 수준 관계도 굉장히 누적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기술적 분석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 축소를 하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뭐 정보사 직원이 구현하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구현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들이 되게 다른데, 정예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은 실질적으로는 한 4-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우리가 누구든지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저항대,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매물대가 몰려있고 또는 매물대가 풀린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볼 수 있는 눈은 좀 키워주시면 기술적 분석에서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은, 벽산이라는 기업은 지지선을 잘 형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기업 재무 실적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좋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은 어떤 환차손이라든지 이자 비용 등이 조금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축소해야 이 기업은 더욱더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예, 뭐 가장 간단한 이유로 왜 그러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영업이익이 96억이나 발생을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13억입니다. 그러면 83억만큼의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2018년도 기준을 보면 영업이익이 99억이고 당기순이익이 84억이니까 만약에 이 차이가 이자 비용이었다면 15억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렇다면 부채 비율이 어떻게 해요? 높아야 되는데 부채 비율도 6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ROA라든지 ROE의 수익성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매출 대비. 자, 그러나 부채 비율은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갭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탄탄한 영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2020년 작년에도요, 어떻습니까? 96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어떤 수익성은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홍정욱 관련주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테마주로 일단은 편성은 돼 있다. 그러나 이 홍정욱 씨가 출마설이 나온다, 그리고 출마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력하게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민다, 또는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감으로 충분하다, 이런 언론을 타게 되면 충분히 단기 급등할 수 있고, 그러한 언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회사 자체로도 아직까지는 주가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을 구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선주 편성이 될 때까지 홍정욱 씨가 대선에 출마한다,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된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예,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종목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고려산업입니다. 제가 굉장히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이 고려산업은 코로나 이후에, 그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때쯤 이렇게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 어떻습니까? 훅 어떻게 내팠습니다. 그죠? 내려왔고 다시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상승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라인의 가격이 뭐냐면, 지금 라인의 가격 정확하게 요 라인인데, 자, 요 라인의 가격이 결국은 2019년도 12월의 어떠한 주가와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실적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주가가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뭐 펼치지는 않았지만 기업도 재무구조나 수익성이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산업, 벽산 이 두 그룹은, 이 두 기업은 홍정욱 씨가 대선 출마설이 제기가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기업을 한번 보면요, 작년에는 오히려 2019년, 18년, 17년보다 더 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2019년과. 근데 영업이익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상승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은 110%로서 150% 이내에 들어가 있고요. 유보율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작년에 ROA와 당기순이익이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ROA라든지 ROE라든지 자, 이러한 수익성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자, 이 좋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ROA와 ROE까지 수익성도 좋다. 자,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사는 어떻게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느냐.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1925억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2020년도도 1900억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죠? 58억과 92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원가 관리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변동비든 고정비든 이런 원가 관리, 기업의 원가 관리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72억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작년 대비 당기순이익도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이 회사는 매출의 실적은 1925억과 1905억이다. 2019년 20년. 그렇다면 매출은 꾸준한 매출 거래처가 있다는 소리도 됩니다. 그죠? 그냥 안정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이익은 58억에서 그죠? 92억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은 원가 관리에 성공했다.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은 상승했다. 그러면 원가 절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홍정욱 관련주로서 그죠? 홍정욱 관련주로서 충분한 그 대선주의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상승 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주가 수준이 죄송합니다. 주가 수준이 충분히 상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홍정욱 관련주로 이렇게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메리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다가 홍정욱 관련주로서 홍정욱이가 대선 대선 주자로서 충분히 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뜨게 되면 단기 급등을 하니까 상승에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되면 복리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먼저 ਸਮ취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종목 중에서 충분히 대선 테마주로서 형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뽑아놓고, 그죠? 상승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선 후보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선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는 종목을 찾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정 시점에 매수를, 지금 시점이 굉장히 고려산업은 좋습니다. 나름 굉장히 지금 시점이 아까
벽산이었죠. 벽산이라는 기업과 더불어서 이 기업이 지금 매수 타임으로는 굉장히 뭐 적절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이 고려산업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 그죠? 거기다가 만약에 편성까지 되면 충분히 더더욱 더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KNN인데, 이 KNN 종목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해오다가, 그죠? 예, 이 KNN은 굳이 홍정호 관련주로 편성만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KNN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세 번째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구간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의 끝이 역시금 매물대를 소화하고요. 아주 단단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KNN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적 분석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상승과 이 파동 계산 이런 거는 물론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한 20몇 년간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하면서 이 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것들이 이제 금방금방 좀 보이는 그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파동을 계산을 하면서 해봐도, 대략적으로 봐도 지금은 굉장히 뭐 엘리어트 파동이든 그죠? 다른 뭐 각종의 뭐 골든 크로스는 뭐 또는 데드 크로스, 정배열, 역배열, 일목균형, 뭐 파라블록 또는 볼린저 밴드 이런 기타 등등 MACD 이런 기타 등등의 기술적 분석을 다 접목을 딱 시켜봐도 지금 이 시점은 굉장히 매수 타임에 가깝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KNN이 똑같은 방법으로 KNN이 이 기업의 어떻게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가 되고 있느냐? 예,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죠. 오히려 올해는 매출뿐만 아니라 예상치가 매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략 뭐 작년 573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430억 정도 되죠. 그렇죠. 450억 정도 되네요. 450억 정도를 벌써 기록을 했어요. 3, 4분기. 아직 4, 4분기 실적은 안 나왔는데,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더 웃깁니다. 예, 벌써 얼마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60얼마죠? 67억 정도입니까? 벌써 작년의 영업이익은 벌써 초과를 했어요. 당기순이익도 한번 볼까요? 당기순이익도 대략 62억이니까 벌써 현재까지가 작년의 어떻게 당기순이익을 딱 그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4, 4분기 실적에 따라서 뭐 1년 기준은 조금 다르겠지만 현재까지만 봐도 작년 실적을 거의 3, 4분기까지가 작년 2019년 실적과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더욱도 이 회사는 제가 이렇게 이 회사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뭐냐면 부채 비율이요. 7%가 되지 않아요. 보통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조금 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150% 정도 선을 적정선으로 보는데, 이 적정선이라는 것은 150%가 웬만하면 넘지 않아야 된다. 예, 이런 가이드라인인데 이 회사는 10%도 아니고요. 7%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6.96%죠. 대략 7%인데 굉장히 이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이 굉장히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종목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와 있는데 2019년 기준에 보세요. 영업이익이 62억이고 당기순이익도 62억 똑같다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떨까요? 그 기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가, 아니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채가 7%인데 부채가 7%잖아요. 그럼 부채가 있긴 있다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자가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2017년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78억 그죠? 똑같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어떻게 부채가 있는데 이자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 이거 분식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진 않죠. 이 부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자를 수반하는 부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상으로 뭘 구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달 후에 결제를 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부채, 그 기간 동안에는 부채가 돼요. 부채가 되는데 이자는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자판기 커피 회사에서 커피를 외상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 결제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월 결산이 딱 온 겁니다.
결산이. 자,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부채로 잡히지만,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잡히지만 그 커피값은 어떻습니까? 이자를 수반하지 않죠. 외상값이니까. 그죠? 그래서 부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자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했다. 단기로 대출을 하든 장기로 대출을 하든 이렇게 대출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가 나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자가 나가는 부채가 있고요.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가 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영업이익이 62억인데 당기순이익도 62억 똑같다는 것은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 부채가 이게 부채 총계는 139억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계는 부채 비율은 7%고요. 이 부채 총계 139억 대략 140억 정도 되는데 이 부채들은 이자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부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채라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조금 우리 투자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채라고 해서 무조건 비용이 이자가 수반되는 부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이자가 수반되지 않는 안정적인 부채는 뭡니까? 우리들이 쓰는 그 중에서 바로 엄마카드죠. 그죠? 엄마카드는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부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뭐 우스갯소리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는 부채가 있지만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이자가 수반되지 않는 부채, 순수한 부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기업은 이익성, 수익성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ROA와 ROE 수준이 그죠? 작년 2019년은 2.92와 3.10인데 2020년 기준 3, 4분기에서는 6.41, 6.79. 이 말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소리거든요. 수치가 높아졌으니까. 예, 그래서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도 아주 강력한 어떤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매물대가 거의 어떻게 해소가 되는 그 지점이거든요. 예, 뭐 선 긋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생략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자리가 굉장히 지금 안정적인 자리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굳이 확보를 해라 그러면 자, 이 세 자리가 일치하는 매물대가 해소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죠? 일치를 하죠. 이 자리들이 일치한다는 것은 강력한 매수 타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둘 다 어떻게 해요? 조금 만족하는 그런 회사가 맞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뭐 그 외에 디지털 조선이라는 뭐 이런 종목도 있고요.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매수 타입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죠? 요 라인에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떤 타임에서 원래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요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처음 나오는 파동 자리니까 두 번째 자리, 그리고요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요렇게 해서 네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지지선이 형성이 강력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고 이 종목은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박스권을 가고 있어요. 박스권. 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반응을 어떻는가,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코로나가 이 시점이었어요. 그죠? 자, 코로나 때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내려와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그죠? 예, 굉장히 이 자리가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 회사는 지탱하는 그런 힘이 강하다. 물론 박스권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선이 붕괴, 아래로 어떻게 떨어질 수도 있고 상승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은 하단에서 발생한 박스권이에요. 즉 말하자면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 동력이 더 크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이 종목도 충분히 눈여겨볼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왜 보통 이렇게 주식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식의 그 방송을 하느냐면 이런 종목을 다 가리시더라고요. 그죠? 예, 뭐 급등할 종목이 있다. 뭐 그래서 뭐 급등할 종목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쪽에 와서 뭐 회원을 가입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의 뭐 영업 전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홍정욱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제가 지금 이러한 종목들은 무슨 전문가들이 뭐 뽑는 종목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속된 말로 이렇게 인터넷에 뒤집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어떤 파동이 2600원대 요까지 조금 뭐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매수 타임이 될 수가 있다. 자, 예, 좋습니다. 자, 일단은요. 근데 이 디지털 조선이라는 종목에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은 자, 기업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 회사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고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을 300억대를 골고루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는 조금 다소 매출이 떨어진 거는 보이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한 회사들은,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안전한 회사들은 이 관련주가 대선 테마주로서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다는 거죠. 자, 금방 말씀드렸던 이 종목, 그리고 우리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 한국 프렌즈라는 이런 기업이 있는데, 자, 이 한국 프렌즈도 홍정욱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프렌즈가 아니었네요. 그 한국 프렌즈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네요. 잠시만요. 이 종목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회사가 있어요. 휘닉스 소재입니까? 휘닉스 소재인 것 같은데, 자, 이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휘닉스 소재를 한번 보세요. 지금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이 4개년도 전부 다 지금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홍정욱 관련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물론 이러한 기업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거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는 이런 기업도 테마주를 타면 이 보세요. 점상 상한가 두방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충분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현혹을 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현혹을 대시는, 아까 우리가 종목을 분석했지만 이 종목도 550원에서 1200원대니까 그죠? 1200원대니까 대략 뭐 130% 정도 수익은 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했던 뭐 벽산이라든지 그죠? 이 벽산이라는 종목도 우리 저점 대비 해보면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고려산업을 한번 볼까요? 자, 고려산업도 저점 대비, 자, 요 정도 대비해서 대략 한 1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좋은 기업들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피닉스 소재가 아니라 한국 프렌즈였습니까? 이러한 종목도 우리가 저점 대비, 앞에 저점 대비, 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140% 정도 상승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좋은 회사에서도 수익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우리 휘닉스 소재였습니까? 자, 이런 휘닉스 소재 같은, 자, 이 기업도 분명히 홍정욱 테마주는 맞는데 우리가 굳이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만약에 우리가 상투에서 잡았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금 손실이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어마어마한 손실이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는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급락의 구간이 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좋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충분히 좋은 회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익률을 크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을 고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우리가 불안에 떨면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투자 방식에서 좀 제거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결론으로 가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휘닉스 소재라든지 또는 한국 프렌즈, 고려산업, 벽산, 뭐 디지털조선, KNN까지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이러한 기업들이 홍정욱 관련주로서 어떻게 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4개 정도는 회사가 굉장히 이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모든 대선 테마주를 다 분석을 해봤는데 해보면 이 홍정욱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그냥 안정적인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재명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뭐 윤석열 테마주, 이런 테마주들은 굉장히 위험한 회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급등을, 윤석열 테마주든 이재명 테마주든 이낙연 테마주든 지금 3대 트로이카 아닙니까? 그죠? 이 세 개의 테마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가장 많이 급등한 회사들은 오히려 좀 질이 나쁜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퀄리티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수익도 많이 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님들, 투자하는, 대선주 투자하는 방식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저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충분히 안전한 회사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고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는 방법, 지금 이 시점입니다. 지금 2021년 3월 11일 오늘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한 3개월간은 나중에 이런 정책주들이 나오기 전에는 최소한 3개월 안에는 이러한 관련주, 친인맥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을 합니다. 아직까지 동력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한번 대선 테마주에서 수익을 조금 내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정책주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박근혜 테마주가 보령 메디앙스가 있고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그리고 뭐 노인 관련 테마주,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어떤 기업이냐?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테마주로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테마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물론 그것은 조금의 어떤 고숙련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고테크닉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테마주를 이렇게 불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대선 테마주에 한번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왕에 나와 있는 테마주로서 조정받은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주가는 물론 그렇습니다. 대선 테마주의 특성상 급등이 아니라 폭등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근데 항상 그 폭등한 후에는 조정이 오고요. 그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는 후발주라는 게 반드시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후발주가 예를 들어서 5종목이 있다. 그럼 5종목이 있다면 그 중에서 이 후발주 5개가 만약에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될 수도 있고, 어때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대선 테마주에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는 그런 종목을 뽑아서 미리 선매수를 해서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기다려 줘야 되니까, 그죠? 일정 기간을. 자, 그래서 그 기간에 대선 테마주로 편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은 안전을 바탕으로 한 대선 테마주 공략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괜히 잘못해서 상투에 물려가지고 많은 스트레스와 그죠? 심리적인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한 투자를 우리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는 정책주가 나오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이낙연 씨나 이재명 씨,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여러 말들을 조금씩 이제 내고 있죠. 그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정책주를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러나 그 외에 윤석열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홍정욱, 그리고 김경수, 뭐 홍준표, 김세연, 그리고 뭐 유시민 되겠습니까? 유시민, 그리고 지금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어떻게 공포를 하고요. 다시 정치계에 들어오신 황교안 씨, 그죠? 예, 황교안 씨가 다시금 이렇게 다시 국민들한테 다가가겠다라고 해서 2, 3일 전에 그죠?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요. 다시 정치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황교안 주 정도도 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좋고 누가 싫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대선 테마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지지율과 그 사람 관련주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나 수익성이나 그런 성장성을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냐 아니냐,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러한 관련 종목에 매수를 했다가 과연 이게 이 종목이 대선 테마주에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는 종목을 먼저 선매수를 하셔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종목이 대선주에 편성이 되면 복리의 수익을 달성하시면 되겠고,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동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자그마한 수익이라도 달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 편을 한 5-6편 이상을 찍을 건데요. 이걸 다 보시고 맨 마지막에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까요? 자, 제 방송에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회사를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이렇게 분석을 한 종목 중에서 나는 이 종목이 굉장히 뭐 안전한 것 같다, 내가 보아도. 그리고 대선 테마주에도 편성이 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홍정욱은 이 종목, 그리고 유시민은 이 종목, 김경수는 이 종목 하나씩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어떤 방법이 나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시민 씨가 언론에 이제 대두가 됐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유시민 관련주 중에서 안전한 회사가 상승을 할 것이고, 홍정욱 씨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해요? 예, 보유하고 있는데 홍정욱 씨가 언론에 이제 대두가 되어서 대선 후보설이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는 홍정욱 주가 또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다 확보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6-7명의 어떤 대선주를 안전하면서도 대선주에 편성이 되어 있는 회사를 적절한 매수 타입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신 다음에 보유를 하고 있다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언론에서 이제 대두가 되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단기 급등의 수익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복리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 투자자님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실 건데, 충분히 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다음에 투자합니다. 왜 그러냐? 그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한 기업은 뭐 상승을 급등 급락을 안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안전한 회사도 급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히려 복리 수익은 훨씬 더 크죠.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님들 너무 이렇게 뭐 사자마자 상한가를 기대하고요. 물론 뭐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마자 뭐 10% 20% 상한가 이렇게 가버리면 기분 좋죠.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의 우리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수익은 달리 수익보다는 복리 수익이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를 어떻게 해요? 늘려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대선 테마주에 대해서 공략하는 방법을 오늘 홍정욱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때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으로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한 5-6번의 동영상을 더 찍을 겁니다. 더 찍을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 들어보시고요. 나는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적 분석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은 어떻게 해요? 조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차트가. 자, 근데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이번 달 말까지 일단 실적 보고가 4분기 작년 4분기 2020년도 1년치 결산서가 이번 달 말까지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기본적 분석에서는 크게 흐트러지는, 벌써 나온 회사들도 엄청 많고요. 크게 흐트러지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눈여겨서 메모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 놓으셨다가 기술적 분석에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 한번 매수를 하셔서 실적주로서 일단은 매수를 하셨다가, 어차피 대선주에서 고른 거니까 그 사람들이 지지율이나 대선 출마설이 나온다면 충분히 수익에 플러스 수익을 얻게 되면 복리 수익을 또 얻어서 큰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5편 더 동영상을 찍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래 많이 바빠 가지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뭐 문의도 오시고 하는데 좀 많이 바빠 가지고 그동안 유튜브를 못 찍고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찍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여러분들 좀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이 무수TV 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쁘네요. 요즘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요. 그냥 뭐 회원수가 새까맣게 이렇게 지금 뭐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님들 상담도 받아드려야 되고,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정리도 좀 해드려야 되고 해서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씩 자면서 이렇게, 또 오전에는 오전 방송을 해야 되죠. 오후에는 또 오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 회원님들께 지금 다른 화면으로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오늘은 이 시간에 꼭 이걸 빨리 좀 찍어서 우리 일반 투자자님들도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더 늦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찍었습니다. 많은 참고들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실력도 성장하시고, 실력이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 계좌가 팡팡팡 이렇게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